가기자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아, 그 의미심장한 웃음은 무엇입니까? 별 얘기 안 했는데 각도기라고 왜 본인? 아, 각도기 각상준입니다. 근데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무슨 뭐가 터지는 희죽희죽 하시네요. 역시 그 우리 후배들 말이 맞군요. 자기가 보유한 주식들이 오르면은 마냥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가 보유한 주식들이 떨어지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기분이 나빠하는. 자리에 딱 붙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아닌데? 오늘 2차 전지 사가지고 기분 안 좋은데. 뭐라고? 에이, 뻥치지 마. 아, 진짜예요. 난 2차 전지를 반도체라며. 반도체 오늘 반도체 대박 났는데. 원래 갖고 있고, 반도체는 원래 갖고 있는 거고. 갖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한가? 오르든 말든 전혀 뭐. 오르는 게 중요하지. 갖고 있는 게 오르는 게 중요하지. 그래야 행복한. 오늘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오늘 완전 반도체 아니면 포모였는데 오늘 날은. 뭐 예상했던 바라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지. 올라가도 본전이 안 됐어 아직? 아니 그건 아니지. 본전은 됐어요? 본전이 아니고 뭐 일부 종목은 지금 난리 났어. 지금 거기 뭐. 아, 일부 종목은 본전이 아니고 일부 종목은 난리 났고. 아니 지금 그 한국의 TSMC 지금 네. 심상치 않아요 지금. 여기 뭐가 들어온 것 같아. 사모펀드가 들어왔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근데 2차 전지는 갑자기 웬 뚠단지 같은. 아니 나는 원래 항상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 제일 꼴통 주식 하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고점이 언제가 나타나냐면 아니다 부인하던 사람이 태도를 바꿔서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아니다 아 이제 뭐 나는 안 먹고 말지 이랬는데 내가 태도가 바뀌어서 2차 전지를 샀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고점 신호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그거는 이제 각도기님이 사면 그런데 나는 예전에 얘기했잖아. 나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내가 잘못 봤다. 몇 달 전에. 그때 매매하셔라. 그럼 그때 사지 왜 그때도 지금. 다 이렇게 매매를 했었지. 근데 매매를 한 거지 쭉 들고 가지 못했죠. 매매만 한 거지. 반도체처럼 쭉 들고 갔으면 지금 내가 이래서 진짜 좋았겠지. 지난주 보니까 이래서 그런가요? 우리 그 쪽지기님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요.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 증시각도 TV 그 출연진 중에 최고 인기 남으로 점차 변신하고. 뭐 잘생겨서 인기남이 되는 건 아니겠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나쁘지 않지 뭐. 네, 어떻게 내가 100명을 다 만족시켜줘요. 한 100명 중에 한 5사람만 날 좋아해주면 되는 거지. 일단 오늘 그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 거래소는 0.4% 하락했습니다. 2,41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47% 상승해서 824. 코스닥이 진짜 코스닥은 바통 돌려가면서 오른다. 네, 어제 기가차. 거래 대금도 보면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8조 8천억. 네. 그죠. 적진 않네요. 네. 코스닥은 13조 5천억. 어제는 17조 정도 됐었으니까 어제보다는 좀 덜하죠. 어제는 뭐 워낙 2차 전지 관련된 거래 치고받기가 많았다는 얘기잖아. 그 거래 대금이 많았다는 거는 그냥 곱게 사서 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장중에 샀다 팔았다가 많다는 코스닥이 얘기잖아요. 원래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또 급등주들은 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뭐 시총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샀다 팔았다. 근데 어쨌든 뭐 거래 대금이 많은 건 좋은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폭증한다는 거는 이제 뭐 팔려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팔자 사자가 경합이 막 붙고 있다는 매집했던 사람들이 얘기죠? 고점이다 생각하고 파는 게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은 재미났던 게 뭐냐면 누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집중됐던 매매가 좀 분산되면서 실제로 포모긴 포모인데 오늘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좀 수혜를 보는 장이었다. 이렇게 뭐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오른다던가. 반도체가 뭐 이제 시총 비중이 크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대형주들은 안 움직였지만 소부장들이 많이. 그러니까 오늘 종목 숫자로는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아서 의외로 오늘은 좀 따뜻하신 분이 좀 많은 장이 아니었나? 거래소는 뭐 그냥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종목. 근데 코스닥은 한 1000개 정도 상승하고 400개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편은 아니죠. 오늘 좋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수급을 말씀드리면 개인이 거래소에서 1,900억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이 474억, 기관이 2,4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소가 좀 오늘 약했던 게 이제 선물을 외국인이 8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8천 계약이요? 8천억. 네. 8천억을 큰 돈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계약을 잘 안 봐요. 돈으로 봅니다. 8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 초반부터 쭉 이제 하락세를 기록을 하다가
뭐 아직까지 이제 금융 쪽 사이드가 완전히 이제 안정감을 주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옐런 이분이 계속 뭐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그런 쪽에서 좀 안정감을 못 주고 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젠가요? 금리 어제나 어제였구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뭐 다 잡고 싶어 하긴 해. 이랬다 저랬다 뭐 인플레를 잡겠다 뭐 또 경기도 뭐 이거 어떻게 잡아요 솔직히 금융 안정하고 뭐 인플레하고 경기를 어떻게 다 잡겠어. 이거 뭐 하나 두 개 정도는 하나만 잡으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안 믿는 거죠. 뭐 금리 올리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그 10년 국채는 떨어지잖아요. 예, 10년 국채 떨어지는 건 상관없네. 1년 국채, 2년 국채까지도 다 떨어지잖아. 엄청나게 떨어져. 뭐 콜보다 더 3개월도 콜보다 낮아. 예, 놀라운 일이죠. 참 뭐 안타까운. 그러니까 신뢰를 좀 빨리 우리 앨런 장관하고 파월이 좀 다시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뭐 특징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소부장 많이 올랐고요. 뭐 대형 2차전지 뭐 셀 업체들은 조금 하락을 했고 일부 뭐 LNF나 이런 거 좀 상승을 했고 로봇 관련주들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로봇도 선두주자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도 약간 이제 종목 소부장 중에 이 소재 이쪽에선 약간 이제 좀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일본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소재에서 일본하고 경쟁하는 소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은 약간 좀 센치먼트가 좀 약해졌어요.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비중을 축소하고 우리가 이제 강한 쪽이 증착이잖아요. 증착 쪽에 이제 업체 ALD 하는 업체를 조금 비중을 늘리고 후공정 패키지. 네, 참고로 저기 우리 그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추천하는 거 아니고. 저는 이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뭐 쫓아한다고 보장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종목은 얘기 안 드렸으니까 알아서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보장이 안. 아니 종목을 얘기하는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도 이게 과연 좋은 것인지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게 아닌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소재 쪽 비중이 원래 컸었는데 약간 줄이고 있어요. 그쪽을 줄이고. 실수했다는 것이죠. 실수라기보다 이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건 좋은 뭐 그래요. 맞아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뭐 짝짝꿍 한다고 하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는 뭐 좋은 결과가 없었다. 아니 뭐 나쁘진 많이 않았다. 올랐으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갖고 있는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다 제가 갖고 있는 5%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그 정도면 뭐 괜찮은 목소리가 좀 짧아지면서 네. 좀 좋네요. 오랜만에 자신감 있는 모습. 네. 저는 이런 걸로 뭐 1위 1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후배들은 왜 그래? 걔네들 이상한 거야. 아, 그런가? 난 오늘도 그냥 조용했거든. 조용했는데 뭐 오늘도 기복이 너무 심해요. 뭐 이러던데. 아니지. 기복이 없는데 걔네들이 이제 보는 사람들이 투영을 해가지고 자기네 가치관을 투영해서 날 보는 거야. 저 형 떨어졌으니까 옆에 가지 마야 돼.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럴 거야. 내가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반도체가 떨어지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도를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 다음 주에 나침판에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침판이 요즘 조용하던데. 일단 물려 들어가. 그건 잘 모르겠고 조용히 요즘. 네. 그리고 소부장 쪽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일본의 대표적인 이제 도시바. 큰 뉴스입니다. 네. 일본 산업 파트너스라고 JIP라는 이제 JYP? JIP. JYP는 아니고요. 네. 박진영이 거기까지 일본 기업들 한 20개가 이제 출전을 해서 뭐 그냥 국부 펀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일본의 기업들이 출자한 그 펀드에서 이제 20조 원의 2조 N. 네. 이쪽에 도시바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사실은 아웃된 거지? 옛날에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바가 안 좋으면서 여기가 얘네도 메모리 강자였잖아요. 예전에 그랬죠. 낸드나 뭐 근데 뭐 몇 가지 실수를 하면서 완전히 뭐 망가지긴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반도체를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좀 살리려는 이제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건데. 근데 엘피다도 망했잖아. 그러고 나서. 얘네는 이제 키옥시아도 휘청거리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일단 국가에서 나선다고 하니 뭐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뭐 잘 될 가능성은 크게 뭐 우리 때는 이거야. 안 나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안녕 여러분. 뭐 이거지.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내 반도체가 네. 좋았던 것도 있고요. 뭐 그쪽 뭐 우리랑 좀 대동소이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바닥이 아니냐. 뭐 오늘 그런 측면이 있고 오늘 뭐 최악의 업황에서 반도체가 역시 네. 최고의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네. 모습 보여줬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저도 일부 장비 업체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팔아야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두 자릿수로 오른 거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야. 아주. 저 때문에 산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건 내가 저 따라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건 내가 예전에 추천해 준 건데. 난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알아서 했는데.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난 갖고 있은 지가 꽤 됐어. 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오늘 그 뭐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이쪽에 뭐 27년까지 25조 원을 집중 투자해서 뭐 네. 우리 해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고요. K-칩스법이 뭐 저번에 이제 회의 그 본회의는 아직 통과를 못했었는데 30일 날 본회의를 이제 거쳐서 좀 통과가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비 매출이 올해 23년도에 한 22%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 월드 팹 폴캐스트 리포트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매출이 한 1,000억 불 정도 반도체 장비가 100조 이상. 예. 네. 근데 올해는 한 78억 불, 22% 감소를 하지만 내년에는 재차 이제 올해보다는 상승을 해서 한 900억 불 정도로 다시 재차 네.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를 좀 이렇게 분석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1분기 올해 그 1분기가 한 3조 5천억 정도 해서 뭐 바닥이다. 좀 그래서 이제 이쪽 바닥을 찍고 뭐 물론 적자가 계속 올해 내내 좀 지속될 거긴 하지만 한 4분기에는 적자가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한 1조 가까이. 그러니까 뭐 모멘텀이니까요. 뭐 모멘텀이 어차피 모멘텀 주식이니까 줄어드는 것만 확인을 하면 뭐 벌써 뭐 주가는 뭐 최근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다른 뭐 반도체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순수 반도체니까 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얘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는 약간 혼합 기업이잖아요. 복합 컴플렉스니까 여기는 뭐 다른 데가 받쳐주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도 적자는 안 날 것이다. 뭐 이런 걸로 버텨가는 거고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 하이닉스가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칩스법 미국 칩스법이 이제 좀 나오면서 네. 그거 좀 나왔잖아요. 중국 거기 네. 좀 거기서 약간 숨통을 틔우면서 하이닉스 정말 어려웠죠. 있습니다. 근데 인텔 그렇게 중국 공장 팔아놓고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 인텔 아주 영악한 놈들이야. 알고 팔은 것 같아. 잘 팔아먹었는데 우리는 좀 아깝죠. 네. 안 샀어도 되는 건데 그거 10조 원을 그냥. 지금 샀으면 상당히 한 30%는 싸게 사지 않을까? 지금 샀으면 뭐 안 사지 솔직히 지금. 그런가? 안 사지. 그런가? 네. 안 사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용인에다 300조 투자, 이거 사실 이것도 뭐 45년도까지는 원래 삼성전자가 1년에 50조 투자하기 때문에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그렇죠. 뭐 여기에 대응해서 TSMC도 이제 투자를 한다 이런 기사인데 사실 뭐 TSMC가 뭐 요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기사 만들기 좋아하는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야. 얘네들이 또 이제 클릭을 하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ASML의 그 EUV 장비를 한 달 1년에 갖고 가는 게 10대 이상씩 양쪽에서 갖고 가잖아요. 그것만 해도 2, 3조 수준이 넘는 금액이잖아. 그렇죠. 그것도 다 투자 비용인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해도 작년에 TSMC가 몇 대 갖고 왔죠? 한 20대 가까이 갖고 가고 삼성전자가 한 10대 정도 갖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뭐 그것만 해봐. TSMC는 뭐 그게 뭐 벌써 한 4, 5조. 여기도 2, 3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대만에도 이제 우리나라 뭐 평택이나 그런 이 반도체 특구가 있습니다. 신주라는 곳에.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80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2025년까지 TSMC가 2나노 공장을 4개를 짓겠다. 이렇게 지금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목이 삼성전자 못 따라오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더라고요. 예.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 25년도에 2나노를 양산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역시 삼성전자도 하지만 따라가지만 TSMC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다. 격차가 아직 있죠. 네. 파운드리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바랍니다. 항상 한국의 TSMC 틈새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 경쟁력이 얼마나 되길래 그 옛날 그 공정 아닙니까? 레가시 공정.
레거시가 무시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고 있는 회사인데 아니 그러다가 좀 안 좋긴 해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8인치 하는 거 10인치에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2인치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촬영용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했다. 그러면 12인치 뽑아내면 그냥 개털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12인치가 크잖아요. 다품종 대량 생산하는 거니까 이거는 8인치는 약간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네. 거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두 개가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현재 오늘까지 18개 의견 거절 업체가 있습니다. 50여 개 또 업체가 또 지금 감사 보고서 내지 않고 있고요. 50개가? 네네네. 현재. 근데 이게 문제. 이제 보통 이제 감사 보고서는 주총 일주일 전에 내야 되는데 뭐 요즘에 뭐 감사가 좀 늦어지거나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좀 큰 업체들도 좀 있고요. 예. 그래도 좀 마음이 휘청거리지. 그렇죠. 근데 이거 제때 내야지. 이거 마음이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 이제 감사 보고서하고 사업 보고서는 3월 말에 이제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안 내면은 뭐 물론 한 번 정도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융이나 거래소에다 신고를 하고 1회 5일 연장은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3월 말까지 안 내면 다음 날부터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 10일 이내에도 안 낸다. 그럼 상패 사유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리스트 좀 한번 쭉 불러보세요. 많은데 뭐 아진 에스텍도 있고 뭐 한송 네오텍 뭐 넥스트아이 모베이스 슈피긴 코리아도 들어가 있네. 엥? 슈피긴 코리아가? 하림 지주도 들어가 있는데 뭐지?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좀 딜레이가 되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좀 뭐 셀리버리처럼 뭐 좀 한정적인 의견 거절을 받아서 셀리버리도 있고 여기 뭐 세종 메디칼 비덴트도 있습니다 여기. 에코캡, AD칩스, 알파홀딩스, RF세미, 엔지스 테크놀로지, 뭐 이원 컴포텍. 그러니까 여기서 장원테크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뭐 주의 종목이고 뭐 관리 종목도 있고 유테크라고. 위메이드도 있어. 이런 거는 뭐 단순히 좀 늦어져서 못 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중에 이제 좀 하여튼 이런 기업들은 좀 보유 안 하는 게 속 편하죠. 뭐 정말 너무 좋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보유를 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근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완성차 업체가 뭐 배터리를 내재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테슬라? 테슬라나 폭스바겐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4680 배터리 뭐 한다. 그렇게 뭐 개발하고 있다. 3년 전부터 하던 얘기야. 2년 전인가? 최근에 LNF랑 뭐 4조 양극재 계약도 하고 폭스바겐은 자회사 파워코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30년까지 뭐 6개 공장에서 240기가와트를 생산하겠다. 이렇게들 뭐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도 포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0억 달러 적자예요. 전기차 만드는데. 포드가? 올해 이제 가이던스가 그거예요. 생각처럼 그렇게 공격적일 수가 없어 내연기관들이.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게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배터리 생산하는 공장을 만든 이후에도 이걸 이제 수율을 잡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95%좀 잡아야 돼요. 보통 이제 숙련된 회사들 뭐 LG 엔솔이나 SK온도 뭐 한 2년 짧으면 파나소닉이 걸리는데 여러 번에 18750에서 21700 갔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뭐 갑자기 뭐 완성차 업체가 뭔 능력이 있어서 이거 금방 잡겠어요. 그렇지. 그냥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뭐 그런 걸로 좀 보고 혹시 뭐 만들게 되면 지냈거나 좀 사용하겠죠. 그래서 특히나 뭐 테슬라도 4680 뭐 배터리 양산을 뭐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또 뭐 배터리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화재 위험 이런 것도 뭐 완성차 업체가 다 짊어져야 되는데 그걸 좀 감내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요.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했다 오늘? 그래서? 아니 원래 나는 이제 매매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고 있는 게 있어. 요게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과는 뭐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마이너스요. 샀는데 물렸어. 일단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이 저도 뭐 은행주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거 참.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팔라고 그랬는데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바로 또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주 장기간으로 갖고 있어 무슨 사자마자 일주일 만에 팔라고 그러고 그러세요. 아니 원래 살 때 얘는 짧게 보고 산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일 있잖아요. 나도 그런 경우 많은데 짧게 보고 산 거 장기 보유되는 경우 많잖아요.
나 이거 단타 치고 끝내야지. 내가 이거 짧게 먹고 끝내야지 이제 했다가 내가 여러 번 당했거든. 그거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손절해야지. 안타깝네. 짧게 보고 산 거는 손절해야죠. 네. 그래서 은행주들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은행 위기 이런 것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지분이 60%가 넘거든요. 대부분 은행주들이. 근데 이번 달에만 그 순매도 상위 종목의 4위가 KB금융, 5위가 신한지주입니다. 거의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네.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 지금 이런 좀 어려움이 좀 있고, 특히 또 이제 원화 대출 연체율이 1월 말에 그 0.31%로 0.0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연체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31에서 0.6으로. 네네네. 2배네 그래도. 0.31에서 0.31%인데 이게 전보다 0.06% 상승한 거예요. 0.26% 포인트. 0.25였지.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연체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부실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거잖아요. 2020년 3월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지금 0.4%까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트렌드가 지금 약간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좀 뭐 그런 수급상의 주식 관련된 수급상의 문제하고 이런 연체율 관련된 그런 문제가 지금 은행주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모바일 폰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폴더블 폰 또 확대가 좀 예상이 좀 되고 해서 뭐 관련주들을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좋았죠? 휴대폰 관련 주식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별 등락은 오늘 기계업종, 의료, 정밀, 뭐 섬유업종이 한 1%씩 상승을 했습니다. 두산밥켓 2%,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1% 상승을 했습니다. 뭐 3조 가량의 그 신한울 원전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상승을 했었는데 좀 밀렸고요. 의료정밀도 올랐고 섬유의복의 F&F가 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통신업도 살짝 상승을 했고요. 반면 하락한 업종은 보험업종이 마이너스 2%, 삼성화재, 뭐 생명, DB 손해보험 다 2%씩 금리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금리도 그렇고 뭐 금융 쪽은 약간 요즘 센티먼트가 좀 안 좋습니다. 철강금속 1%,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현대제철이 다 2%씩 하락을 했고요. 금융업종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KB하고 신한지주가 3%씩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의손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애들이 놀라서 신의손이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 네. 하여튼 뭐 저는 팔아버릴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있는 주식들 저 연말 기준으로 그 저기 전자투표 좀 하셨어요? 아 전자투표 난 전자투표 안 하고 저기 위임을 했어요. 어디다가? 그 소액주주 운동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다 위임 처리를 했습니다.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대표가 만들었더라고 어플을. 위임을 하는 전자 위임을 하는 어플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위임을 했고요. 뭐 물적분할 이런 거는 다 반대하는 걸로. 그렇군요. 계속 이제 우리의 의견을 자꾸 들려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그럼요. 그래야 대주주들이 이거 그냥 막 하면 안 되겠구나. 권리 행사를 안 하면 없는 줄 알아?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요. 없는 줄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대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감시를 하고 있다. 시그널을 좀 보내줘야 돼요. 물론 양쪽이 다 필요한 생각들이 주주도 단기 가격만 보고 차익을 먹고 끝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회사와 좀 동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도 같이 내 동업자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서로 양측에서 다 그런 게 좀 있어야 한국의 자본시장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뭐 대주주가 내 회사야 이렇게 애사심 있는 건 좋지만 모두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거야. 자기 맘대로. 그럼요. 상장하지 말았어야지 그걸로. 잘 나눠가줘야지. 네, 그렇습니다. 자, 준비한 건 네, 주말 잘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네. 오토바이나 타러 나가려고. 네, 아마 토요일 오전에 일찍이 어린이대공원 저 화양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가시면 걷고 산책하면서 명상을 즐기고 있는. 안 됩니다. 어제 그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침밥 쪽집이 만날 수도 있어요. 얼룩말이 한 마리 탈출해가지고. 거기야? 거기죠. 얼룩말이 탈출. 엄마 아빠가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애가 고아가 돼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렇지. 얼룩말이 어제 부모를 잃고 엄마를 잃고 반항을 하다가 이제 어제 탈출을 했다가 한 3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그게 어린이대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같이 죽었나 봐.
갑자기 고아가 된 거래. 그런 걸 수도 있지. 엄마 옆에 딱 붙어서 계속 깜딱지처럼 있었는데. 왜냐면은 그 얼룩말이 2살밖에 안 됐어요. 아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 어제 이렇게 막 막나이처럼 날뛴 게 좀. 그렇지 이해가 되고 짠하네요. 이해가 얼룩말. 되고 뭐 네.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아침에 그 어린이대공원 산책을 하니까 공부에 사인 받으실 분이라든가 뭐 가서 뭐 반도체에 대해서 물어보실 분은 같이 이렇게 어린이대공원을 돌다 보면 만나실 수도 있어요. 네. 깜짝깜짝 제가 놀랍니다. 네. 네, 저는 내일 자전거를 타러 가서 아침 시험을 평소처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십시오. 네, 안녕.